그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 425페이지 이하나 06 성남 상사. 그래서 이하나 06 성남 상사 바꾸시고요. 여기 오른쪽 옆에 누르시고 이하나 06 성남 상사 여기 위에 떴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개 있는데 2번 3번 먼저 하세요. 왜냐면 1번은 헷갈릴 수 있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요건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2번 보시면 번호 없죠. 번호 없을 때는 컨트롤 뭐야? F. 그래서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되고, 3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잖아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뭐 기억하시라고요? F2. 그래서 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42분에 볼게요. 1번은 좀 이따 할게요. 1번 말고 2번하고 3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남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세요. 여기 거래처 등록하셔서 그냥 남도 치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뭐요? F 남도 치면 남도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621, 81, 31, 629. 요것만 고쳐주시면 되죠. 끝.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F 언제 할 건지 번호 칠 건지 그거는 지문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거기 외상매출금 보시면 미래를 뭘로 바꿔요? 두리로. 그래서 두리로 바꾸시고 1450, 미성은 상선 215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의 진영은 은송 고치고 400. 그리고 원래는 여기 항상 봐주셔야 돼요. 차액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지급금 가서 BC카드를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얼마요? 950. 끝.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1번 하시기 전에 1번은 요거를 외워야 맞출 수 있어요. 그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가 명세서라고 되어 계실 겁니다. 무슨 명세서요? 원가 명세서.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재료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비요? 재료비. 여기 위에 재료비 있죠? 여기 가서 누르세요. 그 다음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150 있죠? 그 다음에 2300 있죠? 그 다음에 50 있죠? 근데 얼마 없죠? 70 없죠? 그래서 여기 밑에 가셔서 얼마 치세요? 70 치세요.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넣고 있으면 냅두고 틀리면 고치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기말원재료 있죠. 여기 밑에. 그래서 기말원재료 가서 쳐보세요. 입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다 220을 쳐야 되는데 입력하면 안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면 그 제가 한 장짜리 아까 이야기할 때 여기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뭐 틀렸을 때 가는 거라고요? 기말 틀렸을 때. 그래서 지금 기말 틀렸잖아요. 그러면 기말은 여기에서 입력하면은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입력하면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세요. 확인 누르셔서 빠져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문제 시험에서 풀 때 뭐 이제 조만간 연습하긴 하겠지만, 이 문제 풀 때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아, 여기 가서 뭐 고치고 여기 가서 뭐 고칠 거야. 이게 나오면 푸는 거고,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순서도 외워야 되지만 어디 가서 뭐 고칠지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 틀리면 여기 가서 고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어디 가서 고친다고요? 재무상태표. 눌러주세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말 원재료라고 치시면 안 돼요. 그냥 원재료예요. 여기에다가 원재료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말 원재료 얼마죠? 220이죠. 얼마예요? 220. 여기에다가 220 치세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재무상태표 그때 쪽지 시험 봤었죠.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재무상태표 정의가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이었었죠. 요 시점이 12월 31일이에요. 요 시점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12월 31일이 기초예요, 기말이에요? 기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말. 그래서 기말 틀렸을 때는 어디 가서 고친다? 재무 상태표 가서 고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고쳤죠?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모두 해 주셔야 되냐면,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로 와주세요. 원가명세서. 그래서 원가명세서 다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원재료비. 눌렀더니 여기 밑에 220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아니 그 220 나왔죠. 네,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다 넣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땐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아, 기말 틀리면 어디 가서 고친다? 재무상태표 가서 고친다. 이게 되면은 요런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까 제가 문제 1번 3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3개 다 맞으면 행복한데 최소 2개는 맞춰야 돼요. 근데 2개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개 정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지라.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 요번엔 432페이지고요. 프로그램은 이하나07 코원전자로 일단 바꿔주세요. 요거 항상 제일 먼저 하세요. 이하나07 코원전자 맞나 틀리나. 그 다음에 430 몇 페이지요? 2페이지. 요거예요. 요거 3개. 그래서 10시 56분까지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냥 1번부터 볼게요. 특별히 막 어려운 건 없으니까. 1번은 항상 지문 안에 어디 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래요? 전기분, 손익, 계산서.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돼요. 전기분, 손익, 계산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890이 아니고 얼마래요? 780이래요. 그래서 780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대비는 입력 누락이래요. 입력 누락이면 요 밑에다 넣는 겁니다. 항상 추가는 밑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비요? 접대비 치시고, 그 다음에 접대비 얼마래요? 110만원. 이러면 끝이에요. 왜 이러면 끝이냐면 요런 걸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복리후생비 110만원 줄어들었죠. 맞죠? 그 다음에 접대비 얼마 늘었죠? 110만원 늘었죠. 그러면 110만원 줄어들고 110만원 늘어났으면 결론은 얼마죠?
빵이죠. 그럼 빵은 영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 40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하러 갈게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체 적용.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적요 나오면 항상 여기에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시면은요, 번호로 나와 있어요? 명칭으로 나와 있어요? 명칭으로 나와 있죠? 명칭으로 나왔을 땐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치시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대체적요 7번에 있죠? 있으면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외상 매입금과 뭐요? 상계 이렇게 치시면 이게 3점입니다. 이론은 하나에 2점이에요. 그러니까 실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실기 다 맞으면 70점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론 다 맞으면 30점으로 불합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떤 시험을 보든지 배점이 높은 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시험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아도 합격이에요. 뭐 이론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실기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합쳐서 몇 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70점만. 그 다음에 다음 거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별 초기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무슨 금이요? 미지급금인데 없죠. 그래 항상 없는 건 밑에다 추가하는 건데 입력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처별에서는 꼭 뭐 기억하시라고요? F2. 그래서 미지 치면은 미지급금 나와요. 그래서 덕산 800. 그 다음에 다수 700. 그 다음에 원단 얼마요? 1500.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갈 겁니다. 요번에는 439페이지 2108. 439페이지 2108 세화산업인데요.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거 X 쳐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는 보지 마시고 요 위에 두 줄만 보고 푸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알바생이 잘못 만들어갖고 이 밑에 거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요 두 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거 해본 적 없어서 거의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일단 2번하고 3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하세요? 1번 하세요. 왜냐면 1번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지라 좀 난해합니다. 해보세요. 요거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일단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한 다음에 다음 거 결산 또 연습할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항상 지문 안에 힌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종을 도매에서 뭘로 바꾸셨죠? 제조로 바꿨죠. 예, 요즘엔 요 문제 잘 안 내요. 여기 누르세요. 일단 잠시만요. 제가 2108로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라고 있으세요? 회사 등록.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누르세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뭘로 되어 계세요? 도매. 얘 뭘로 바꾸래요? 제조로. 그래서 바꾸세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회사 등록을 잘 안 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안 내던 거 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사람인지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나오세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업종은 지금 바꿨죠. 맞죠?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본 계정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계정이요? 기본 계정.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환경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시험 때.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이라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매출. 근데 그 옆에 무슨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저희 제조회사잖아요. 그러면 제조회사는 상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상품 매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제품 매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품 매출로 여기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 바꾸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제조회사는 상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죠.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매입에 보시면은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하고 되어 있어요? 상품.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상품. 눌러주시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 제품 입력하시면 안 돼요. 원재료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는 제조회사라 그랬잖아요. 제조회사는 제품 사다 파는 회사예요? 원재료 사다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원재료 사다가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품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뭘로 하셔야 돼요? 원재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면은요,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못 찾아요. 왜냐면 오늘 이후에 없어요. 시험 볼 때까지 한 문제도 없어요. 워낙에 안 내는 문제라.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한 5년에 한 번 낼까 말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기는 찾아요. 근데 여기에다 제품 매출이라고 치고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제품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고 맞추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거의 틀리면은 못 찾거나 아니면 엉뚱한 거 입력하거나 거의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거래처 등록 가셔서 여기 위에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99800. 그 다음에 BC카드. 그 다음에 거기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지문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로 잡아라? 매입으로 잡아라. 그 다음에 여기 카드 번호를 넣으시는데 1, 2, 3, 4 여기도 다시 꼭 쳐주셔야 돼요. 1, 2, 3, 4 다시 1, 2, 5, 6 다시 5, 6, 9, 8 다시 7, 8, 1, 1 그리고 요거 뜰 거예요. 카드 번호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라고 나오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지문에 있는 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뜨냐면은요. 진짜 카드 번호로 넣으면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허락받고 넣었으면 괜찮은데 허락 안 받고 넣었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전산세무 2급 공부할 때 주민등록번호 넣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때가 있어요. 진짜 번호가 아닌 거 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소송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은 진짜 이거 갖고 있는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소송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틀렸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시험 볼 때는 지문하고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누르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영어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영어권. 그래서 항상 입력하실 때는 컨트롤 F예요. 그래서 컨트롤 F 하시고 무슨 권이라고 치세요? 영어권.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무슨 적요요? 현금 적요 5번 손상 차손 무슨 액 인식.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안 틀렸으면 지금 수업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1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실 겁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446페이지고요. 프로그램은 이하나 공고 미놀타 산업. 그래서 항상 여기 위에 먼저 바꿔주세요. 여기 이하나 공고 미놀타 산업 만나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있으시죠? 풀어보시는데 2번, 3번 먼저 하시고 1번 하세요. 왜냐면 1번 거의 못 맞출 거예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분계라. 그래서 2번, 3번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맞추고 실 겁니다. 보시면은요 2번 3번 먼저 할게요. 왜냐면 1번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이 없죠? 없으면 항상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 하나은행 2,900, 그 다음에 국민은행 4,575만원. 잠시만요. 누구지? 요거 맞추다 말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에 신한은행. 그래서 요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딱 하나예요. 요 밑에 못 뜨면 안 된다고요. 차액. 그래서 차액은 항상 0. 근데 실무 가시면 여기 차익 뜨는 경우 비일비재해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차익 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 등록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01 주손이원, 그 다음에 동시 10185 36749 서재훈 도소매 컴퓨터 서울 은평구 가자로 165.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타이핑 하시는 건 오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번은 좀 어려워요. 요거 관련돼서 나중에 분계 나올 때 또 설명드릴 건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자본화. 무슨 화요? 자본화. 그래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요게 이제 대부분 이제 건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이 넘어야 돼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저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실 건데, 우리 그 건물 지을 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쪽에 공장 신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계세요? 공장 신축.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건물 지을 때 뭐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맞죠? 근데 그 돈을 대부분 본인 돈으로 해요? 빌려요? 빌리죠. 네. 금융비용이라고 나오면 뭐 뉴스에든 아니면 누가 금융비용 그러면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짓고 빨리빨리 완성을 해야 나가는 이자가 100원이라도 뭐하죠? 줄어들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도 무너졌잖아요. 그거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법에서 원래 몇 도보다 낮으면 건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안 지켜요, 우리나라는. 왜 안 지키냐면 안 지켜도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최근에도 이거 뉴스에서 봤었는데 하자가 나도요. 뉴스나 이런 쪽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하자 나온 걸 뉴스에 나오면은요 못 떨어지죠.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지같이 지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대부분 들어올 때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배짱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 집값 떨어지고 싶으면 알아서 해. 우린 하자 보수 해주면 돼. 조금 물어주면 돼. 어차피 물어줘도 남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지. 제가 살 때 집 사는 사람의 99%는 다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집 사서 가격이 뭐 할 거다? 오를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집을 엉망으로 짓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요게 있어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법에서는 회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이 넘어가는 집은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다가 뭐 해라? 합쳐라.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가면은 그 집값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저기 옛날에 가정오거리 있잖아요. 네, 있어요. 가정오거리라고 저기 서인천 IC 나가는 쪽. 거기 참고로 집값이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왜 비싸냐면은 한 10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강남보다 땅값이 더 비싸요. 네. 근데 인천에서 강남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인천시하고 저기 LH하고 이런 그 주택 관련된 공사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손해보고 지금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왜냐면 이게 빨리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다 부시고 나서 집값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갖고 안 지어갖고 어쨌든 요게 나오면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붕괴는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자 비용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로 처리했대요? 200만 원으로. 근데 원래 이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 200만 원은 감소시키고 우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 걸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래요. 건설 중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문 읽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자가 아니구나. 이자 비용이 아니구나. 건설 중인 자산이구나. 일단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면은 여기 가면 있어요.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이면 어디예요?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요. 그 다음에 아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에 뭐요? 재무상태표. 근데 지금 틀린 게 기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고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잉여금, 재무상태표. 그래서 그 한 장짜리 빨리 외우십시오. 어차피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에 보실 게 일단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거 못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 외우고 오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고 그냥 와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전 안 가르쳐 드립니다. 계산 문제도 똑같아요. 저한테 오면 계산 문제 못 풀겠대.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공식 적으라 그래요. 못 적으면 유턴이에요. 안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공식 모르는데 알려줘봤자 뭐예요. 어차피 그분은 못 풀어요. 공식 모르면. 그래서 외울 건 외워 주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다음 주에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외워갖고 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일단 지금은 쫓아만 오세요. 손익계산서. 아직 저희 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쫓아만 오세요. 손익계산서 오셔서 아까 제가 이자 비용 200만원 뭐 시켜야 된다 그랬죠? 감소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풀기 전에 벌써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 거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여기 지금 500 있죠? 500에서 얼마 빼요? 200 빼요. 그러면 얼마 돼요? 300 고치세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왜 고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잘못 등록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요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한 장짜리 보시면은요. 여기 손익계산서 밑에 당기순이익이래요. 네, 뭐라고요?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있냐면은요. 142755 빵빵빵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요런 일이 있는데요. 300 치고 가만히 있으면 컴퓨터가 계산을 안 해요. 꼭 엔터 치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 당기순이익이 얼마 있어요? 142755 빵빵빵을 적어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다음은 잉여금이에요. 어디에요? 잉여금. 오늘은 쫓아만 오세요. 요거 순서 적는 연습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있죠.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적었던 거는 142755였었죠.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14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고치세요. 14275 빵빵빵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여기를 고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맞죠? 잘못됐잖아요. 아까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고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잉여금 끝났죠, 볼일.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요 밑에 이렇게 세 개 있죠. 요 세 개가 뭐냐면은
다음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명세에서는 여기랑 이어지는 거고 당기순이익은 여기 잉여금의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누구랑 이어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 그래서 얘를 또 적어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얼마 있어요? 180, 755 빵빵빵을 또 적어요. 근데 왜 적냐면 다음 거에다가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 놓으면은 좀 더 생각이 그냥 보고 쓰면 되잖아요. 외워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외워서 넘어가다 보면 가끔씩 또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는 거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얘도 이제 볼일 끝났습니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재무상태표. 여기 있어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죠. 우리가 적은 건 180인데 여기는 뭐예요? 178이죠. 그래서 180, 755 빵빵빵으로 또 고치세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건설 중인 자산 얼마 늘려야 된다 그랬죠? 200 늘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 9,900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 빼라고요? 200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럼 9,900에다 200 더하면 얼마예요? 1억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1억 100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문제는 일단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순서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고칠 건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풀긴 할 건데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버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버전만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시면은요 454페이지 이하나 하나공 일성전자. 그래서 여기 이하나 하나공 바꿔주시고 푸시는데 2번 3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하세요. 1번 맞추시려면 우리 저번에 이거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죠. 이익준비금. 요게 기억나면은 맞출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11시 58분에 맞추고 그 다음에 결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볼게요. 암기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익준비금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까지. 이게 기억나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암기 먼저 계속 하세요. 제일 안 돼요. 그게 분계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데 암기는 절대 시간이 해결 안 해줘요. 왜냐면 외운 것 같은데 기억 잘 안 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복도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반에서도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그냥 못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두 개예요. 근데 저도 교육받으러 가면 똑같은 거짓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못 외운 거예요. 그리고 질문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몰라서요. 모를 때 하는 게 뭐예요? 질문입니다. 맞죠? 그 두 가지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들어오세요.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정기분 잉여금 있습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현금 배당 얼마 있어요? 3천 있죠. 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3천만 원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300. 끝.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요게 답니다. 요 문제는. 그래서 요런 거 기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2번 3번 안 틀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서 하는 거죠.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조교 등록.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189. 그래서 여기 옆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곳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당좌 보증 취급 치시고, 그 다음에 성격은 일반, 그 다음에 현금 조교 1번 가셔서 당좌 차월 보증금 뭐요? 예치 이렇게 치시면 되시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8탄. 8탄이면은 명칭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8탄 치면은 여기 8탄이라고 나올 겁니다. 얘를 뭘로 고치래요? 회사 이름을 정남 고치고 11881 41031 맞고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요, 조영화 맞고 도매 아니죠? 도매 맞고 전자제품 아니고 뭐예요? 가전제품이죠. 그래서 뭘로 바꿔주세요? 가전제품으로 변경해 주시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4,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752는 지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강남대로까지 치시고 254는 어디에다 쳐요? 밑에다 쳐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요 밑에가 상세 주소잖아요.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실 거는 프로그램은 나머지 시간에 입력은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실 거는 결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요거 1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결산을 볼 겁니다. 결산은 그냥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결산하면은 월급을 많이 줘요. 왜 월급을 많이 줘요?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얘는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어디에다 맡기는 데도 있죠?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기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산
하나씩 볼 건데요. 앞에 보세요. 결산은 일단 전산회계 1급에서는 세문항 출제되고 어쨌든 저희 나중에 전산세무 2급도 볼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 그래서 잘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해야 돼요. 두 개가 이게 좀 같이 나오는 파트라 그렇게 쉬운 파트는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볼 거는 이거 먼저 볼 거예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요거 관련된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적어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무리 지으려고 결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2월 30일이라 그랬잖아요. 결산일이. 그러면 결산한 다음에 이제 모든 장부가 뭐 돼야 돼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는데 우리 회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내년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입니다. 뭐라고요? 현금. 우리 현금 남으면 버려요? 내년에 써요? 내년에 쓰죠? 그 다음에 부채가 빚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빚졌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서 대출 받았어. 그러면 이거 올해로 끝나요? 올해 못 갚으면 내년에 갚아야 돼요? 내년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남아있는 건 다 내년께 되는 거예요. 언제께 된다고요? 내년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 5가지가 있잖아요. 회계에는 수익하고 뭐도 있죠? 비용도 있죠. 얘는 손익에 대체해서 손익계산서 만들고 내년부터는 얼마로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로부터.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돈 쓸 때 보면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잖아요. 돈 버는 거하고 돈 쓰는 건. 근데 남은 거는 내년하고 뭐가 되죠? 이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결산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성급 비용이에요. 성급의 뜻이 뭐죠? 먼저 줬다. 근데 뭐를 먼저 줬다? 비용을. 그래서 이거의 뜻은 내년 거예요. 왜냐면 돈은 줬잖아요. 근데 먼저 줬잖아요. 우리는 오늘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요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원래 3월 10일입니다. 저도 알아요. 3월 10일인 거. 근데 결산할 때는 머릿속에서 오늘은 3월 10일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결산 문제 풀 때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12월 며칠이에요? 31일이에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내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급 비용의 뜻은 내년의 비용을 먼저 뭐 했다? 줬다.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의 뜻은 먼저 받은 거예요. 뭐를 먼저 받은 거죠? 수익을. 근데 이게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요 이연의 뜻이 뭐냐면 내년하고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연도가 뭐 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아실 건데 우리 자동차 보험료 내잖아요. 이거 대부분 몇 년치 내죠? 1년치 내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올해 것도 있지만 언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죠? 내년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요게 성급 비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1200만 원을 냈는데 보험료로 여기에서 올해 건 1000만 원이고 내년 건 200만 원이야.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게 성급 비용인데 좀 이따 문제는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수익을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겁니다. 근데 언제 걸 먼저 받는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이에요. 결산 풀 때에는 머릿속에서 무조건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셔야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수의 뜻은 뭐죠? 미수.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 수익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올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받기로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 주겠대. 이런 경우들 실제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미수 수익은 수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못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올해 못 받으면 언제 받아야 되죠? 내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년에 받을 걸 뭐 한다? 예상한다. 그래서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에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근데 왜 예상이라고 하냐면 내년에도 안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냥 약속은 하는 거죠. 내년에 줄게.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은 안 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줘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올해 못 줬어. 그러면 언제 줘야 되죠? 내년에 줘야 되죠. 그래서 내년에 주는 걸 뭐 한다? 예상한다. 근데 이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지급했냐면 3월 1일 날. 근데 요게 1년분이라고 볼게요. 1년치 120만 원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험료 120. 제가 요거 풀 때만 증가 감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다고요? 현금 줬죠. 네, 뭘로 줬어요? 현금. 얼마 줬죠? 120.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 왜냐면 이때는 줬잖아요. 그냥. 그래서 준 거 처리했어. 근데 결산 때 봤더니 120을 줬는데 이게 1년치네. 근데 지금 몇 월 달에 줬죠? 우리가 3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올해는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 해당이 되는 거죠. 3월 달부터 계산하면. 그리고 날짜 계산하실 때 헷갈리시는 분은 손가락으로 하세요. 날짜는 암산으로 하다 보면 종종 틀려요. 이거 올해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9개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 12월 달에서 몇 월 달을 빼죠? 3월 달을 빼요. 그러면 9 나오잖아요. 그래서 9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날짜는 대부분 그 첫 달 포함이에요. 그래서 3월 달도 포함인데 헷갈리시면 그냥 무조건 뭘로 하시라고요? 손가락으로 하세요. 참고로 저도 손가락으로 해요.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올해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몇 달 치죠? 2달 치죠.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붕괴는 틀린 붕괴예요. 왜냐면 비용으로 120 처리했잖아요. 근데 비용은 올해 것만 처리하는 겁니다. 언제 것만 처리하는 거라고요? 올해 거. 그러면 120이 아니고 얼마가 맞는 거예요? 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료 20만 원을 줄여야 돼요. 왜 줄여야 되냐면 올해는 120이다 아니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줄이면 얼마가 되죠? 100만 원이 되죠. 120에서 20 줄이면. 그 다음에 요 20만 원은 올해 거라고요? 내년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러면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 그런다고요? 성급 비용. 얼마 먼저 줬다? 20만 원. 근데 얘는 자산이에요. 왜냐면 내년에 이어지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비용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얘 비용 아니에요.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아우 저는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여기 가서 치시라니까요. 컨트롤 뭐요? F.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133번. 그럼 여기 보면은 무슨 자산 되는 거예요? 당좌 자산. 헷갈려요. 왜냐면 지금 다 이해한 채로 저희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이해하고 일부는 무슨 말이야 헷갈리는 채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시면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분개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요번에는 10월 1일 날 임차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5달치라고 볼게요. 몇 달치요? 5달치. 5개월치 미리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솔직히 없긴 하지만. 그래서 10월 1일하고 12월 며칠이요? 31일. 요거 한번 분개 해보세요. 3분 후에 맞출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헷갈리시는 분은 또 두시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임차료를 얼마 드렸대요? 500 줬대요. 그래서 임차료 얼마 줬다고요? 500. 뭐의 증가죠?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찰로 얼마 드렸대요? 500 드렸대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일단 요거 처리 먼저 하시고요. 다음에 날짜 계산해야 됩니다. 올해는 몇 월 달부터 빌려줬다고요? 10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서 올해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500만 원이 5달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러면 3개월이니까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내년께 얼마가 됐죠? 2달치가 됐겠죠. 그래서 얼마요? 200.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2분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얼마 잡아놨죠? 500 잡아놨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올해는 500이 아니야. 올해는 얼마예요? 300이야. 그래서 얼마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만.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 처리해 버렸죠? 500 처리해 버렸죠. 그래서 500을 300으로 만들려면 얼마 줄여야 될까요? 500을 300으로 만들려면 200 줄여야 되죠. 왜냐면 200 줄여야 얼마가 돼요? 30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200만 원은 여기 봤더니 언제 거예요? 내년 거죠.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 비용. 그리고 얘는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워요, 원래는. 근데 뭐 제가 나중에 아마 기출문제 들어가면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찍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좀 잘 타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해해서 푸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답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해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지만 저기 기출문제 들어가면 사이사이에 찍는 방법도 알려는 드릴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해해서 푸는 게 가장 어때요? 좋긴 합니다. 그래도 저도 찍는 걸 사랑하진 않지만 일단 합격을 해야 그 다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번호를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성급비용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1번, 그리고 11번은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거 보고 푸셔야 돼요. 그 두 번째 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영업부 차량이라고 나오는 파트 있죠? 네, 그거 보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16번, 그 다음에 23번, 27번, 마지막으로 30번. 그래서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12시 30분까지 드릴 테니까 일단 본인이 아는 부분까지 푸세요. 그리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저것 좀 하시고 이로 남기 좀 하시고 아니면은 연결재무제표가 한 장짜리 있었잖아요. 아는 부분까지 푸시고 모르겠는 부분은 두세요. 어차피 계속 풀고 맞추고 해야 됩니다.